기업가 정신으로 일하라고 구성원들에게 말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믿을 수 있는 기업 문화는 인본주의와 인류사회 공헌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철학과 시스템을 먼저 만든 후 이것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 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이끌어낼 것인가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리더십과 기업 문화에 대한 좋은 콘텐츠 제공에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주춧돌이 튼튼하지 않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기업을 유지하는 주춧돌은 경영 철학입니다. 경영 철학이 문화로 작동하지 않는 기업은 모래성처럼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집니다. 구성원들로부터 기업가 정신을 이끌어내려면 이런 경영 철학이 기업 문화로 작동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슌페터는 이윤 추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의하면서 혁신가가 갖춰야 할 요소로서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즉, 슌페터가 주장한 기업 혁신가가 갖춰야 할 요소는 첫째, 신제품 개발, 둘째,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셋째, 신시장 개척, 넷째, 새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 다섯째, 새로운 조직의 형성, 여섯째, 노동 생산성 향상 등 6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적 배경이 없는 이런 정의가 지금처럼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천년을 이어갈 기업가 정신의 제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먹고 살기 위해 모인 원숭이 조직은 규모에 한계가 있어 150마리가 한 개 조직을 이룰 수 있는 한계지만 인간이 만든 국가나 민족은 스토리가 있는 신화로 뭉쳤기 때문에 조직 규모의 한계가 없어서 수억 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담긴 건국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 국가에서도 철학이 담긴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 유지된 기독교는 사랑과 평등이란 중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와 해탈이라는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는 2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2700년 전 공자로부터 시작한 유교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준으로 지금도 손색이 없는 도덕 철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년을 이어온 나라도 신라나 로마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쇼노 나나미는 로마사는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한 민족이 강한 정신력을 지녔을 때는 활력과 기계가 있고 자신에 대한 긍지가 있으므로 난간을 만났을 때 재기가 가능했으며 다시 한번 흥룡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가 천혈을 유지한 이유는 통치자가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는 거대한 왕궁이나 개인의 대저택이 많지만 로마는 개인 유적이 별로 없다. 중요한 건 다 공공시설 유적이라고 하면서 피라미드는 굉장하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인데 반해 로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을 만든다는 로마인의 정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천년기업을 생각해야 할까요? 고도로 성숙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는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업이 생존하지 못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런 생각은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천년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경사회는 7,000년간 유지됐지만 산업화 사회는 200년간 유지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시대는 겨우 40여 년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더 빨리 왔다가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기업도 인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기업가 정신으로 일하라고 하기 전에 기업가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사장의 태도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장의 태도는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장이 천년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 문화로 정착됩니다. 천년기업이란 굉장히 높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지속가능 경영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존 엘킹턴과 유엔 자이치가 제안한 4가지 지속가능 기업 요건을 참고하여 천년기업가의 경영철학 핵심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사장은 먼저 지구에 끼치는 해를 줄이고 원상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장은 인류 행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장은 누구나 최고 경영자에 도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고 그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시대 상황에 적합한 기업 운영을 위해 개선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한 환경 속에서 천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손수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천년기업을 만든다면 어떤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기업 문화나 조직 문화로 정착하시겠습니까? 깊이 고민하신 후 경영 철학과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자발적 동기부여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일하라고 구성원들에게 말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믿을 수 있는 기업 문화는 인본주의와 인류사회 공헌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철학과 시스템을 먼저 만든 후 이것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리더십과 기업 문화에 대한 좋은 콘텐츠 제공에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장하시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